회복을 하기 직전의 단계에 있냐, 아니면 슬로우다운해서 이제 경제가 위축으로 가는 단계에 있느냐. 페드가 변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액티브 마켓은 뭐냐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KBWM 스타자문단의 유신익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증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네. 더군다나 파월의 비둘기 발언 이후에 더 아주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증시,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곳이 이제 진짜 골디락스 아니냐 이런 평가들, 그리고 지금 오르는 이 장세를 그냥 편안하게 보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골디락스라는 표현들이 최근에 아이비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씩 퍼지고 있는데, 이 골디락스라는 것이 현재 골디락스이냐 아니면 앞으로 골디락스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의 골디락스는 미국의 성장률이 4% 이상 계속 성장을 하면서 미중이 싸우지 않기 때문에 G2가 협력을 하여서 생산 공장이 굉장히 싸다, 중국이 싸다라는 개념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확산적으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낮아지는 현상들이 계속 부과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중간중간 물가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근데 미국 경제는 나홀로 괜찮아 보이고 시장도 괜찮아 보이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국이 현재는 골디락스라기보다는 약간 바닥을 찍고서 경제가 회복하는 국면, 회복을 하려는 국면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중장기적으로 페드와 정부가 노력을 하여서 골디락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위험 투자, 말 그대로 우리가 크레딧물이나 아니면은 주식 에쿼티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으니까 좋은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근데 앞으로 골디락스가 올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크거든요. 현재 골디락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뜨거운 시장, 미국이 제일 뜨겁죠. 네. 미국만 사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만 바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골디락스를 만들 것이다, 앞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 방향에서 봤을 때 미국을 일부 담아가지만 기타 그 외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두 국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자, 이제 골디락스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골디락스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금융의 경제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금융만 좋고 제조업이나 경기 쪽은 안 좋았는데, 나중에 금융이 좋으니까 제조업도 경기가 따라서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융의 경제화가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다. 왜? 저성장에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뚜렷한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위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국면에서 작년에 제가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채권 투자를 하기에 마켓 타이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인하한다,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시장 금리는 이미 풀리 반영하고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채권 투자 전략에서 미세하게 채권을 굳이 담아 가신다고 한다면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두 가지, 이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유의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시장을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냐면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걷어들여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이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A 국면이냐 B 국면이냐에 따라서 시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 국면은 미국이 리커버리를 조금씩 하고 앞으로 익스펜션, 경제가 확장으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자산 배분에서
리스크 크레딧물 같은 경우 여기에는 보시면은 EM의 하드 커런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쿼티가 제일 좋고 이제 세 번째는 하이 퀄리티 크레딧 뭐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좀 괜찮은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더 지나가고 나면 시기가 더 지나가고 나면 에쿼티 쪽과 리스크 크레딧 쪽이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근데 이제 저도 이 부분에서 이 전통적인 어떤 그 자산 배분의 특징에서 보시면 이렇게 경제가 확장적인 국면으로 가게 되면 가버먼트 본드 국채 투자가 그렇게 썩 좋은 수익을 못 내요. 오히려 작년같이 이제 뭔가 좀 금리는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 것인데 라는 그런 이제 변곡점에서 수익이 좀 나지만 이 국면에서는 오히려 아무리 페드가 금리를 내릴 겁니다. 앞으로 내릴 겁니다. 선언을 해도 국채에서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아지긴 자본 차익 수익률이 좋아지긴 힘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부 이제 경제 쪽에 이제 입각해서 보시는 분들은 현재 지표만을 보시기 때문에 비국면으로 판단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비가 뭐냐면 미국의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이 안 좋으니까 지금 슬로우 다운 해가고 있습니다. 이 슬로우 다운 해가는 국면은 앞으로 조금 있다 컨트랙션, 이제 경기 위축이 발생하기 직전에 지금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반짝, 이 밑에를 보시면은 현 국면에서 에쿼티가 잠깐 반짝 줬지만 컨트랙션이 오면서 결국에는 에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이거를 요약드리면 약간의 회복을 하기 직전의 단계이냐 아니면 슬로우다운에서 이제 경제가 위축으로 가는 단계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시각과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다 지금 제각기 달리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슬로우다운 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물가까지 변동이 하면서 물가가 이제 하방 경직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컨트랙션이 오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 되게 위험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는 저도 보수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이 국면은 아니다. 지금 리커버리는 맞지만 익스펜션, 리커버리에서 미국이 약간 익스펜션으로 완만하게 가는 그림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골디락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 만들려고 하냐? 페드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 페드가 파월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해서 다들 깜짝 놀랐고 그게 이제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페드가 추구하는 전략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페드가 지금은 이제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뭐 앞으로 이제 울퉁불퉁한 물가이지만 어쩌고 이제 그래도 뭐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둘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시각에는 페드가 변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까지 갈 때는 페드의 역할이 물가 통제에 완전히 픽스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부터 우리가 듀얼 맨데이트가 나왔죠. 뭐냐? 실업률. 왜냐면은 그때 구제금융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낮춰야 되고 실업률 컨트롤과 물가 컨트롤을 같이 해야 됩니다. 듀얼 컨트롤. 그래서 듀얼 맨데이트가 주어졌는데 이번에 말한 그 뉘앙스나 스탠스를 보면 듀얼 맨데이트,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그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미래 경기, 그러니까 2, 3년 후의 경기까지도 미래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골디락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려는 역할들을 정부가 아닌 페드가 일정 부분 담당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3 맨데이트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후행적인 실업률과 현재 나오는 물가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까지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역할이 페드에게 주어진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번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가가 지금 이제 패스는 울퉁불퉁 할 거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완화 물가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이제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금리를 못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실업률과 물가 두 가지 팩터에 대해서만 기반해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지 않은 이제 좀 지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유동성 축소, 그러니까 테이퍼링, 자산 축소를 이제 서서히 더디게 할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22년도에 파월 의장이 사실 선언을 할 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이제 350억, 뭐 650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낮춰 나갈 거예요. 이제 MBS 쪽 국채 이렇게 줄여 나갈 거예요라고 했는데 그때 선언한 원래 스케줄대로 하면요, 지금 페드의 자산 에셋 자체가 7조 1천억 달러, 7조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의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7조 5, 6천억 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벌써 부국을 갖다가 이제 축소하는 거를 이제 벌써 종료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6조 달러까지 낮춘 다음에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7조 5천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서서히 줄이는 규모를 더디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금융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호전적인 양상들을 우리가 더 만들어 갈 거고 그것이 경제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한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리커버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이제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을 보시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급격하게 떨어졌죠. 사이클이 떨어지고 지금 뭐냐면 소순환상의 어떤 바닥을 형성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 기준금리를 이제 내리려는 부분들에 대한 확률들이 계속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견들이 좀 갈라지죠. 뭐냐면은 바로 고용 부분이 이제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 근데 임시직에 있어서 특히 서비스업의 임시직이 고용이 숫자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인 배율은 뭐냐면 채용 공고 인원이 총 채용된 인원하고 채용 공고 인원을 다 합쳤을 때 그 비율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즉 이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구인을 하려는 의욕들이 많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숫자가 지금 과거에 이제 작년도 막 미스매칭이 있다 그럴 때 7%대였다가 지금 5.3%까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20년도 평균 4%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의 경제화라는 현상들, 미국은 항상 먼저 금융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가 따라가면서 좋아져서 나중에 후행적으로 확증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아서 자산시장이 좋았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곤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 검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의 금융 여건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건들이 100 이상으로 높아지면은 굉장히 타이트닝하다. 그러니까 유동성과 투자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환경이고 반대로 100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양호하고 투자를 여러 자산에 투자하기에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보시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에쿼티 쪽, 그다음에 달러, 모기지 스프레드, 그다음에 페드 펀드 레이트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채, 그다음에 10년물 이절, 이거를 다 모두 다 통칭해 가지고 이거를 인덱스화해 보시면요.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이트닝,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좋았던 시점, 과거가 이제 최근래가 20년, 21년도였죠. 그 시점에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100 이하로 다시 떨어지려고 형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면에서는요, 자산이 어떤 패턴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 선호 자산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대장인 것들이 아웃퍼폼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시장을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액티브 마켓이라고 이제 표현들을 해오는데, 이 액티브 마켓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국가별로도 그리고 섹터별로도 다 분할해서 투자를 해도 수익이 나는데, 단 수익이 난다는 전제는 뭐냐면 그
그 섹터와 그 국가의 대장인 것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지금은 미국만 돋보이고 신흥국 다른 이제 기타 그 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을 제외하고선 빛을 발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로까지 그게 여파가 번지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시아 어떤 특정 국가의 어떤 기업, 특정화된 이제 1등 기업이 아웃퍼폼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가시화되면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가면서 수익이 이제 롤오버돼서 계속 쌓이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맛볼 수 있는 좀 그런 시장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우리가 아직 그 고점에 대한 판단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정리하기 전에 그냥 일단은 이 상승을 계속 좀 즐겨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쵸. 이렇게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제 꼭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 좋았으니까 미국에서 여기서 투자하면은 여기가 미국이 대장이었으니까 미국에서 수익을 더 거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장이었고 지금까지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정부의 지출, 유동성, 그리고 우리가 골디락스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요것 때문에 특히 이제 AI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좋았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이 거둬질 수 있는 이제 나라 시장들은 기타 시장들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미국의 지금 실질 이자율이 거의 이제 1.9, 2%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고 이제 S&P의 포워드 P, 그러니까 앞으로의 P가 한 20배 정도 내외인데 지금 현재 요 동그라미로 표시된 차트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요 국면에서 미국은 크게 변모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현 수준에서 완만하게 높아지면서 근데 포워드 P,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거둘 수익 자체는 좋아지기 때문에 P는 요 레벨에서 멈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표로만 놓고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을 대비해 보면 이 P가 포워드 P가 상당히 낮았는데 앞으로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어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익이 더 올라가는 이제 수익이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우리는 골디락스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확 급등은 아니지만 그냥 은은하게 계속 그쵸, 올라가는 그쵸. 어떤 그런 시장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네. 막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이게 골디락스인가?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거 아니면 무슨 M7이죠. 네. 뭐 주가 그 상승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골디락스를 흉내내려고 막 만들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못한 상태인 거죠. 연준은 그걸 원하는데. 네, 그걸 원하는데 연준과 정부는 그걸 원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 골디락스라는 개념이 이제 90년도에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시장이 어땠냐면 완만하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제조업 중심으로 그때는 쫙 올라갔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마켓 변수, 시장 변수라고 하는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다 예상 범위에서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 금리 쪽하고 그다음에 물가 쪽이 계속 과거처럼 급등락은 아니지만 약간 예상치를 3%에서 2%로 빨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에서 또 약간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 되고 연준의 책임자 그다음에 재무부의 책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가를 갖다가 예상 범위를 너무 이렇게 급등을 시키지 않고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실질 이자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2% 수준에서 멈추게 만들어 놓고, 즉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멈추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 유동성들로 계속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동성으로 계속 안정화를 시키니까 시장은 계속 좀 뜨겁죠. 근데 반대로 이쪽에서 그 실질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물가 변수들이 뭔가 우리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르거나 빠지거나 할 때 여기에서 이 돌아다니는 유동성들이 급등을 시키거나 또 급락을 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페드와 연준은 이러한 현상을 컨트롤하고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사실 엄밀히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빠르게 내리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시장을 컨트롤하고 경제를 컨트롤하는데 오히려 베너핏,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로 하냐. 정부 재정 지출과 연준의 부을 줄이는 속도를 더 천천히 하는 이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총 유동성 M3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가장 확증적으로 많았을 때 거의 22조 후반대까지 22조 달러 후반대까지 올라섰는데 지금 21조 달러 약, 그러니까 20조 7천억 달러 수준에서 M3 정도가 M3가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제를 어느 정도 버팀목을 만들게 하고 금융시장이 특히나 어느 정도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혹자들은 결국에 그래서 시장이 뜨거워지면은 결국에는 인플레 효과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은 매파로 다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이걸 의도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의도치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말과 스탠스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연준이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충격이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이고, 외부적인 그러니까 제3자에서 보고 있다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의 이제 역사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봤을 때 연준과 정부는 이거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